마켓 시그널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일찍 잠을 청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조금 전까지도 그 계엄령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계엄령은 해제가 됐죠.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에 오늘은 좀 주의를 하시고 특별히 더 이슈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글로벌 시장 안에서 곳곳에 포착이 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해당 사태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 모든 것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집중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데일리 TV의 이혜라 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시작부터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이고요. 헌정사 역대 17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이어 새벽 4시 반쯤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이후에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담화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피력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바로 다음 거론했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에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언급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요. 22대 국회 출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고 강하게 말했고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예산 폭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히는 국가 예산 처리도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 시내 한때는 장갑차 등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 간의 대치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새벽 1시경에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만 긴장 상태가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즉답하진 않았습니다. 가결 1시간 후인 오전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이 계엄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2시간 반여가 더 흐르고 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상태일까요? 네. 간밤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매우 혼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시장도
역시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 뉴욕이나 런던 해외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1,446원 선까지 오른 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2009년 3월 이후에 약 16년 만이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시세는 순식간에 30%대가 떨어지면서 8,800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기업 중엔 대표적으로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이 당국이 금융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25원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400만 원대를 회복하고 뉴욕 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 금융시장인데 오늘 증시 대응에 있어서 주목해볼 포인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긴급회의에 이어서 잠시 후 7시부터 추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금융 상황 안전화를 위한 이런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또 당분간 관련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서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증시 개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경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시간쯤 그러니까 7시 30분쯤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은주 앵커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외신들의 반응도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타전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한국 경제에 상흔을 남길까요? 예, 맞습니다. 이 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6시간,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닌 일종의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상황으로 향후 전국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예상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투심 악화, 그러니까 급변하던 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만약 이 등급이 내려갈 경우에 국채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 당국의 향후 전개 방향 등 대처 방안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화하지는 않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 추가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목소리 바로 들어보죠.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 계실까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보합에 마감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한국 관련 주식 및 펀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급변하던 시장은 진정됐지만 한국 정치 불안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장된 한국물 상장 지수 펀드는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된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는 1.59%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7% 가까이 떨어지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가결 및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자 낙폭을 상당히 줄이긴 했습니다. 이외 프랭클린 FTSE 한국 ETF는 1.06%, 넥투스 한국 액티브 ETF는 1.7% 하락했습니다. 이외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3.74%,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1.03%가량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각각 7%, 4% 이상 빠졌는데 상당히 줄이긴 했죠. 두 회사 모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겠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4.32%, KB금융 1.67%, SK텔레콤 1.63% 등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장초반보다는 낙폭이 상당히 줄긴 했지만 한국 정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컸죠. 서울 외국환 중개에 따르면 4일 이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로는 22.1원이나 올랐던 것이죠. 다만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소식에 상승폭을 일부 줄인 것입니다. 반면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0.11% 떨어진 149.43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의 정치 불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엑스 USA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원화의 가격 하락과 또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여러 주식들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 간밤에 나왔던 모습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떠할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었죠. 네, 일단 전 세계 모든 외신에서 헤드라인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 뉴스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가 전작된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자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각국저는 이번 사안이 한국 국내 정치에 관한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빠르게 해결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커브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떤 정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든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정적 상황이 가능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현지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안보리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해외 각국은 한국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 원한다면서도 다만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하기 어렵고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서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과 생생한 현지의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 사이 일어났던 이슈로 인해서 아마 어제 일찍 잠에 드신 분들 그리고 오늘 약간은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 10시 20분쯤이었죠.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일단 비상계엄이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입장문을 밝히면서 사태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 1시가 돼서 비상계엄 해저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오늘 바로 해제가 됐는데 190석 가운데 190석 전원 찬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헌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과반수만 찬성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했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150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은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원의 찬성을 얻어서 일단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그런 가운데 6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4시 20분에 비상계엄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이 6시간의 변동성 때문에 증시 안에서의 급격한 변화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변동성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주가, 코인의 가격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어느 정도 변동성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200의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12시경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시간 뒤인 1시 20분께는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446원까지 치솟다가 1,420원대로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급격한 가격 하락을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8,800만 원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바로 그대로 그 하락분을 만회해주면서 다시금 1억 4천만 원 선까지 가격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풋 옵션의 거래량이 콜 옵션보다 2배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매수세가 순식간에 몰렸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의 역프리미엄이 33%까지 벌어지는, 한마디로 글로벌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기준의 비트코인보다 국내에서 33%나 세일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발생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주문 장애 발생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셨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의 우리 증시의 변동성도 급격하게 나왔었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해외에서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미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7% 가까이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나름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쿠팡은 3.6%대, 포스코도 4% 가까운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ETF 또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4% 가까운 혹은 4% 이상의 가격 하락을 보였지만 마감돼서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 반응들도 모아서 확인을 해보면 실시간으로 미국 백악관에서도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고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왔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전략가 같은 경우도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다. 한국이 안정적이짐을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사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완성차 기업인 현대와 기아 등 우리나라의 대형주 주가 당분간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함께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태 직후 국내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일단 크게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증시가 휴장이 되지 않을지 그 여부부터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한국거래소의 휴장 규정을 확인을 해보시면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또 토요일과 12월 31일 그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휴장일들이 있지만 경제 사정에 급변이 예상되면 급격한 휴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오늘 오전 7시 반이 되면은 국내 증시의 휴장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휴장이 되지 않고 개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패닉 물량으로 인한 변동성에 오늘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전문가들은 서킷 브레이크
브레이커가 오늘 장에서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내 지수가 8%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20분의 거래 정지가 발생되는 게 서킷 브레이커죠. 과거에 6차례 정도 이미 발동된 바가 있는데 오늘 그 패닉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가능성이죠. 새벽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탈 가속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싫어하는 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지금 외국인들에게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됐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피해야 된다라는 회피 심리가 더욱더 가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장이 돼도 이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만 휴장이 되지 않고 개장이 됐을 때 그 패닉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제 정말 오랜만에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가격 반등을 보였는데 그 이상의 하락을 오늘 보여주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시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98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급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면 국내 주식 자금은 급격하게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10월에 함께 일어났던 쾌거였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의 취소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이 증권사들, 연구원들의 의견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키움증권 연구원 측의 입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화도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단 달러와 환율 변동폭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코스피 개장하게 된다면 초가 2,430선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말 증시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내수 부진, 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까지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내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연말 부진은 거의 확실시가 되는 분위기처럼 기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늘 국내 증시 개장이 된다면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사태들 강력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변동성과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면 좋을지 같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간략하게 은주 앵커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숫자들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비상계엄 선포에 급락하는 그런
상품들 또는 지수들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밤 사이에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이후에 조금은 안정세를 찾기는 했습니다만 비상계엄에 깜짝 놀랐던 시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감된 야간 선물 옵션 지수는 325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ETF도 움직였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급락세를 마찬가지로 나타냈습니다. MSCI 한국 ETF,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E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밤 사이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깜짝 놀라서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푸지 한국 ETF도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깜짝 놀라서 급락했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세는 시장 상황을 소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당국이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던 시장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급락한 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증시는 아니고요. 각각 런던 증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런던 증시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또 크게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상황을 알 수 있었지만 조금 전에 봤던 ETF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종가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급락했던 ETF iShares MSCI 한국 ETF 1.59%로 마감을 하락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현재 0.29%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ETF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84%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전 5시 우리 시간으로 기준의 차트가 되겠는데요. 4가지 종목 다 뉴욕 증시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 동일하게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지금 오전 5시 우리 시간 기준으로 1.73%가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른 포스코나 KT, 쿠팡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 기준으로도 4% 가까이 그리고 3.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가는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종가 상황 가봅니다. KB금융 지금 1.6%의 하락률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포스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4.36%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KT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KT도 0.44%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로는 꽤 많이 낙폭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되겠습니다. 쿠팡도 장중 저점 대비로는 조금의 낙폭 회복을 시도했습니다만 여전히 3.74%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화요일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환율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거래 종가,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1,402.9원의 거래를 마쳤던 원달러 환율, 비상계엄 선포 후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은 모습인데요.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5일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4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지금 새벽 2시 종가로는 1,42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주간 거래 종가 대비로는 22.1원 급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외환 시장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인 시장도 살펴보시죠.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시점에 지금 그 파란색 봉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순간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후 바로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이 지금 비상계엄에 변동하는 모습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요일장도 살펴봐야겠죠. 뉴욕 증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내림세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중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었죠.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시장이 10% 이상 오르면 12월에 내린 적이 없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써 지금은 쉬어가지만 12월에 계속해서 산타랠리를 비롯해 시장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들, 코멘트들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대거 나오는 빅위크가 되겠는데요. 일단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는 9월보다 증가하고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고용 건수는 9월보다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다만 이 수치는 10월입니다. 11월에 나오는 그런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는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 뉴욕 증시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히트맵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뉴욕 증시답게 내린 종목, 빨간색 종목과 오른 종목, 초록색 종목이 혼재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메타라던가 AT&T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빅테크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확인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소식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경쟁사에 지금 지불하고 있는 고객사들에게 불공정한 요금을 부과했다라면서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가량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자체 제작한 AI 칩과 서버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칩 고객사로 애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했죠.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빅테크들의 움직임 속에 엔비디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메타입니다. 저커버그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27일 만난 뒤에 메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었죠.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밤사이에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 원대 보상안이 미 법원에서 다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좀 열기가 식을까 시장이 살짝 우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 법원 측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7들의 소식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애플은 1.2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도 1.18% 강세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실까요?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0.05%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대 애플과 엔비디아 나란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 함께 보시죠.
보시죠. 강보합 마감했고 메타와 테슬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밤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3.51%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M7 중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1.6%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4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팻 겔싱어 CEO가 경영난에 지금 사임을 하게 됐고요. 새 CEO를 물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언더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전장에서는 강하게 반등했지만 이날은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US 스틸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일본 제철의 인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AT&T 향후 3년 동안 400억 달러의 주주 환원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과 함께 2027년 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SQ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이 이사진에 트럼프 주니어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밤사이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인텔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US 스틸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8% 급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AT&T는 히트맵을 통해서도 강하게 오른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4.58%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밤사이 폭등한 PSQ 홀딩스 확인해 보시죠. 무려 270.4%의 폭등세를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이 4.177%를 기록했고요. 10년물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10년물은 4.26%로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챙겨보시죠. WTI가 밤사이에 2.7%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배럴당 70달러 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이 또다시 내년 1분기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러면서 유가가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금값은 지금 이번 주 또 나올 고용지표 대기하면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0.26%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그보다 영향을 덜 받는 뉴욕 증시 그 자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살펴봤는데요. 비상계엄 이슈가 지금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자와 연결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선포된 후 45년 만이고요. 헌정사 역대 17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요. 이어 새벽 4시 반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후에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은 어땠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는데요.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바로 다음 거론했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언급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고 강하게 말했고요.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예산 폭거라고도 표했는데요. 자세히는 국가 예산 처리도 모든 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이나 민생 치안 공황 사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사 포로령 내려지고 나서 서울시내 한때는 장갑차 등이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 대치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새벽 1시 정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긴장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전원 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즉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결 1시간 후인 오전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계엄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2시간 반여가 더 흐르고 나서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이 선포 이후에는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과 이 해외 증시에 사장된 우리 기업의 이 주가도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1,446원 선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9년 3월 이후에 약 16년 만이고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 3천만 원대 비트코인 시세는 순식간에 30%대 떨어지면서 8,800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기업 중엔 대표적으로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반전이 조금 이뤄졌는데요. 당국이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은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25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300만 원대를 회복, 뉴욕 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비상대책회의가 이어질 예정이고 또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할지 여부 또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증시 개장은 7시 30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거래소가 밤새 이 우리 증시 관련해서 해외 상품들 거래 동향을 일단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이 시간쯤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 주재로 어제 긴급회의가 이뤄졌었는데 잠시 후 한 18분 후부터겠네요. 추가 회의를 소집해서 금융 상황 안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당분간 관련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고 했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도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신들도 발빠르게 타전하는 모습들도 실시간으로 전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사태가 한국 경제에 상흔을 남길까요?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요소 하나 더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이 6시간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닌 일종의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상황으로 향후 전국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이런 예상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던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지만 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연동이 되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도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하하지 않도록 당국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라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한까지 같이 간략하게 덧붙여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에 출근은 해야 되는지 학교는 가야 되는지 간밤에 많은 걱정들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국내 상장주들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 전해졌던 소식들 좀 간략하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해제되기까지의 타임라인 같이 팔로우업하면서 앞으로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 것인지 또 해외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들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10시 20분쯤 비상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 1980년대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10회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근 40년간 없었던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갑작스럽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헌법 제7조 제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적 인원 중에서 190명 전원 찬성을 받아내면서 1시쯤에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응시했고요. 그 안에서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관련주들 또 한국의 원달러 환율 등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이 시각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전 4시 20분 드디어 비상계엄 해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4시 30분에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시간 만에 사태는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단 6시간 일지언정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불안에 떨게 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 상황도 간략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들의 변동성이 이날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던가 환율 또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이 1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흐름이 나왔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12시 20분께는 1,440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오전 1시 20분대는 1,420원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억 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8천만 원대까지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해외 거래소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역프리미엄의 비중이 33%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시장 안에서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업비트라던가 빗썸에서 주문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해당 사태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또 코스피 200 야간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의 거래량이 콜 옵션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리 시장을 매도하려는 하락에 베팅하는 이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도 개장 직후에 7% 가까이 낙폭을 보이는 등 급격한 변동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포스코부터 SK텔레콤, 쿠팡까지 여러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포스코와 쿠팡 결론적으로는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 채 각각 4%, 3.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런던 거래소 쪽에 상장이 돼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간밤 3.7%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하락한 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MSCI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도 ETF 개장 직후에 4%대 하락을 보였고요. 마감하면서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과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게 간밤의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실시간으로 해외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었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략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한국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베런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 상장돼 있는 여러 대기업들 아마도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백악관에서도 한국 정부와 연락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X 계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 상황을 놓고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에 함께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봐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휴장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한국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장일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토요일과 연말이 될 텐데요. 다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급변 상황이 예상이 되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휴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휴장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전 7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 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 있는 변동성에 대응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대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국내 지수가 만약 8%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20분 정도 전체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정도 발동이 됐던 이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새벽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위험 자산처럼 인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개장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가능성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이 의견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거의 IMF 때 겪었었던 불확실성과 비슷하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국가 신용이 강등되게 된다면 국내 주식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10월에 함께 이뤄냈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구원 같은 경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을 했고요. 또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의 원달러 환율 변동폭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개장이 진행되면 코스피 초가 2,430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는 배제가 된 채 12월에 장을 맞이를 했는데 연말 증시에 대한 전망이 현재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부진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이미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 연말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당장 개장이 되는 것일지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속보들 저희가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예의주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전 7시 30분이 돼서야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할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미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관련 ETF나 종목들 모두 다 큰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급락을 했던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우리 시간 오늘 새벽 5시까지 거래가 되는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급락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급락한 건 이 선물 옵션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함께 하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국내 관련 ETF도 모두 다 비상계엄 선포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iShares MSCI 한국 ETF 티커명 EWY가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 거래 시간에 급락했다가 조금은 안정세를 찾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프랭클린 푸치 한국 ETF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중 차트이기 때문에 종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Shares MSCI 한국 ETF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1.5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0.22% 현재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ETF죠. 프랭클린 ETF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0.84%의 하락률로 장을 마쳤는데 장중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ETF 시장 확인을 해봤고요. 또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아닌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런던 증시에 ADR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급락하는 모습들 역시나 비상계엄 선포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 남기는 모습들이었죠.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종목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 미국 시간으로는 개장 직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들 일제히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종
종목 모두 다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포스코와 쿠팡의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기준에도 낙폭을 그래도 꽤 크게 기록하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종가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KB금융이 1.6%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포스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4.3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 조금의 낙폭을 회복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KT 이어서 보겠습니다. KT도 0.44%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회복한 상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되겠습니다. 쿠팡은 3.74%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비상계엄 선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 주간 거래 종가가 1,402.9원이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숫자,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5일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였고요. 그리고 새벽 2시, 4일 오전 2시의 종가는 1,425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거래,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22.1원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장도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업비트의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가격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가상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난 음봉을 그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다시 양봉을 되찾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렸던 우리 증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 그 자체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가 내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12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좀 달리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놓고 쉬어가는 텀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고용 건수는 9월보다 조금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10월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11월에 어땠는지 계속해서 나올 고용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숫자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대 주요 지수 숫자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S&P 500 지수가 지금 0.0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하락을 했는데 0.17% 내림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종합지수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0.4%가량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히트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시장답게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좀 엇갈린 종목들이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린 종목이 빨간색,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빅테크 소식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클라우드 경쟁사의 고객사에 불공정한 요금을 부과했다라면서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밤사이에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자체 제작 AI 칩과 서버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AI 칩 고객사로 애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빅테크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확대될수록 엔비디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메타 이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커버그 메타 CEO
CEO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27일 만났는데 이 만남이 성사된 뒤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 원대 보상안이 미 법원에서 다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항소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보상안이 없어지게 된다면 테슬라에 좀 열기를 띄울 머스크의 그런 동력이 부족해지겠죠.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테슬라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까 조금은 두려워하는 시장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M7의 종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애플의 종가, 화요일장 종가는 1.28%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18%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었지만 0.05% 강보 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볼까요? AI 칩에 대한 그런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3% 상승했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까지 보겠습니다. 강보 합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메타와 테슬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타 3.51%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 아무래도 머스크 보상안 무효 판결이 조금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1.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그 움직임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인텔 월요일장에서는 CEO 사임 소식에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다시 또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새 CEO를 물색 중이다라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전히 언더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비관적으로 바라보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US 스틸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인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조금은 지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T&T는 강하게 올랐는데 향후 3년 동안 400억 달러의 주주 환원을 계획 중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2027년 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재무 상황도 건전하고 또 개선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SQ 홀딩스 조금은 낯선 회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관련 굿즈를 파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사진에 트럼프 주니어가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지금 PSQ 홀딩스 밤 사이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4가지 특징주의 종가 확인해 보시죠. 인텔 6%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 종목 US 스틸은 8%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AT&T는 강세를 보였는데 4.58% 역시나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PSQ 홀딩스까지도 보시죠. 밤 사이에 무려 270.4%의 폭등세를 자아냈고요. 시간을 거래해서도 이런 상승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가량의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년물이 내리면서 4.182%로 내려갈 때 10년물 위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실까요? 오르면서 4.2%대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입니다. WTI가 밤 사이에 꽤 크게 올랐습니다. 2.7%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오펙 플러스 가 이번 주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감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량이 유지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유가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고요. 국제 금값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어 있고 또 12월에는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약간의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7% 소폭 상승한 채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흔들렸던 우리 종목들 그리고 관련 ETF들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의 흐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긴급 대담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 늦게 10시 반쯤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1시 좀 넘어서 이제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시 반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요구한 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 즈음에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왔었던 이제 계엄군이 이제 모두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도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온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데요. 이 밤새 사이에 글로벌 시장은 특히 이제 우리 관련된 상품들 중심으로 또 환율과 이 선물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발작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앞서도 전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늘 밤새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7시 반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할지, 오늘 개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오후에 개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도움 말씀을 위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앞서 상황을 좀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밤 10시 28분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죠. 긴급 대국민 담화를 갖고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네, 23분부터 이제 방송 시작했고 선포까지 이제 28분이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155분 만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 개임 철회를 위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였습니다만은 155분 만에 그런 짧은 기간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 이제 뭐 10시 28분에 이제 선포를 한 후에 11시부터 계엄사령관에 의한 계엄령 1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포고령이 나왔죠. 예, 포고령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행이란 말이 맞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155분 만에 예. 45년 만에 다시 우리를 깜짝 놀랐던 계엄령은 일단 국회에서의 의결로 일단은 그 효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오늘 새벽에 이제 국회 상황이죠. 일단 국회 이게 계엄이 선포가 되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어제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국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을 했고 시간으로 보니까 1시 3분에 190명 참석, 그러니까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더군요.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전개가 아주 급속도로 급박하게 됐고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만에 1980년 이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이제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거나 그렇죠. 또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그런 사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비상계엄이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금 예산이 초유의 삭감 예산이 갔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탄핵을 야당에서 일단 가결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과연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할 정도의 지금 상황에 왔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이 지금 발효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55분 만에 일단은 안정세를 좀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갖고 올 후폭풍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은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광주 5.18 때라든가 이제 우리가 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9%대까지 갔던 경제였거든요. 네, 80년대 초반이니까. 계엄 이게 발표한다면요, 이게 6%나 내려옵니다. 6%대로. 3%포인트나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바로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계엄 때는 실업률이 연간 5%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이 갖고 올 지금 뭐 후폭풍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금융 부분들은 잡았는데 이것이 갖고 올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좀 심오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많은 이제 긴급 회의들이 열리고 또 7시 반에 오늘 주식 시장을 열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결정까지들을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오늘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자세히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게 원래 국무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조금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저는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네. 그냥 뭐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뭐 동북아에 있는 한 나라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글로벌 네. 10대 무역 강국이고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어떤 네. 글로벌 어떤 이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등등등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을 봤을 때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이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은 난 상태해주고 나중에 하여튼 그 전에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전에 백악관이 미국 주요 우방국들이랑 상의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우리 사전에 통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뭐 국무회를 거쳤냐 그럼 내부에서도 그럼 논의가 그럼 활발하게 있었냐 이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의문점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무회의에서 원래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갖춰서 갖고 지금 빠진 게 뭐냐면요.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다. 지금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갖고서 이제 또 뭐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면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진짜로 교전 사항이냐, 적국가 그다음에 뭐 내란 상황이냐, 내란 상황 등등하고 그다음에 뭐 비상계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일단은 모양새는 지금 뭐 초창기에 우리 언론도 뭐 잘 상황들이 파악이 안 돼서 뭐 국무회의가 빠졌는 줄 알았는데 국무회의는 다 한 것으로 돼 있고 딱 빠진 거 하나가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또 지금 뭐 아침부터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해제 결의도 받을 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뭐 우려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45년 만에 맞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는 굉장히 지금 뭐 신경이 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마무리는 뭐 돼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뭐 진짜로 뭐 그 강대강 완전히 지금 뭐 부닥친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어떤 조치들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합의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창출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고 정치계에서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의 이런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가 한 국가가 운영이 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막히고 또 감사원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또 하나가 예산안 관련돼서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 이제 감액을 한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국정 운영을 못한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이제 본 거군요. 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갖고 와라. 10일이면 아직 시간이 남은 거죠. 네, 남은 건데 이제 이것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탄핵 같은 경우도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요구한 데서 그거 들어줄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또. 헌법재판소라는 또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좀 과잉 반응 안 한 것이 아니냐는 네.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적인이 아니냐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도도 통찰한 반성이 있어야 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은 사실은 오늘 최 의원님 모시면서 꼭 듣고 싶었던 사실은 답변은 그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통이시니까 이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든가 뭐 경제적 측면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여쭤본다고 치고 왜 해외에서 이제 우리 쪽을 바라보는 시각 이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타전한 내용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왔던 한국에 큰 충격파를 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써서 내보냈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80년대 초반에 그 계엄령 났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체의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해외 투자액이 30%가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가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돈을 많이 벌더라도 환율 때문에 이 환차 손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우리가 매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게 되면은 뭐 전체 나라 운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네. 가정을 세워서 가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면 또 우리가 뭐 기계가 잘 팔리면 등등이기 때문에 경제는 안정적인 요건을 먹고 사는 그런 체제를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경제가 잘 되는 것에 일본이 뭐냐면 안정적인 정치 세력의 국내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것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경제는 그 유탄을 맞아서 굉장히 뭐 진짜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지금 뭐 마무리 작업 이것이 그렇죠. 여와 야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사실은 각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코멘트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앞서 뉴욕타임스 보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백악관도 몰랐다 정도, 이 정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뭐 오전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차 나오겠죠. 다만 이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국가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좀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위상에 어떤 근본적인 훼손이 가지지 않을 그런 빠른 수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예. CNN이나 네. 또 이제 블룸버그나 르몽드를 보면 뭐 거기서는 뭐 여기 주재원이 뭐 지금 쓸 시간도 없으니까 네, 이거를 네, 네. 보면은 일단은 공산주의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뭐 뉘앙스로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외신들이 지금 좀 오버를 하고 오버하는 거죠. 오버를 하고 있는 이건 것 같고 대통령이 담아본 내용 가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밖에 지금 뭐 근거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더 퍼지지 않게 빠르게 국가도 국제적인 홍보와 공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뭐 절대로 우리가 우리 여와 야가 서로 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그 안에서 이 결과로 여와 야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내부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요. 190명이 재석을 해서 이제 190명 전원의 이제 찬성으로 비상해제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이 178명이었고 전원 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18명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조 세력이 지금 이때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뭐 사실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만 이것이 뭐 지금 합의된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또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뭐 청와대 내에서도 용산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국가 계엄령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무회의 가결 과정에서 한 번은 누군가가 짚어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네. 보고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한동훈 당 대표가 좀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싸우는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죠. 이게 번져지면 네네. 사실 지금 뭐 여당이 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당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진짜 여의도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국민들을 한 방향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왔는데 계엄철에 안도한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 이런 정도 백악관에서 일단 내용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한 3, 4분 뒤겠습니다. 7시 반에는 오늘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 시장을 이제 원래대로 열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늦춰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어떻게 보입니다. 보세요? 오늘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예. 괜찮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고모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일단은 굳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그렇죠. 맞을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지금 가뜩이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면서 네.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으신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전에 원래대로 9시에 열어서 그렇게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테니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 확인한 바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임시 금통위원회를 지금 열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금통위원회가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보고 지금 거기서 네.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한두 시간 늦는다고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네. 나오네요. 지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을 하기로 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 신뢰도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죠. 듭니다. 예, 특히 지금 뭐 우리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많기 네. 때문에 이걸 한번 흔들면은 거기에 대한 지금 뭐 굉장히 큰 뭐 우리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상으로 개장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뭐 외환 달러 환율 이거 잡을 자신 있습니다. 구두 개입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겠습니다라는 복선을 깔고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식 개장을 하면서 우리가 한가는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게 사이드 브레이커가 나올 수도 나올 있다.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로 오늘은 살얼음 걷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보셔야 될 게 가격이 아닙니다. 얼마나 네. 유통량이 얼마나 그렇죠. 흐르냐가 오늘의 주안점이고요. 환율은 변동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상수로 딱 놔두시고 가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 얼마나 유동이 되고 팔고 사느냐 양을 보시는 것이 수급 문제. 네, 예. 수급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시는 것이 먼저 확인하고 네. 들어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여기서 일부를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6시간의 이런 상황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정상 개장하겠다 이 얘기까지 좀 보셨습니다. 자, 잠시 이제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벌어졌던 이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인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증시가 오늘 정상 개장을 하기로 결정이 된 가운데 밤사이에 또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면 우리 시장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 정도 선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약 6시간 후인 지금 새벽 4시 20분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6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큰 변동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선포 직후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ETF 그리고 해외에 상장돼 있는 국내 증시들, 종목들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WY가 지금 1.64%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모습들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국 ETF인 플랭클린 푸지 한국 ETF마저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시작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고 계신데요. 장 초반에 모두 다 일제히 비상계엄 선포에 놀라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냈었죠. 다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냈다라는 건데요. 우리 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X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와우라는 감탄사를 달았는데 워낙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 CEO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에 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에 또 한 차례 또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 반응도 보시죠. 캐피털 이코노믹스 전략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안정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켰다라고 표현을 했고 밸런스 당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기아 등 주가 변동성에 주목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확인을 봐야 될 텐데요. 휴장 여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일단 정상 개장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한번 변동성을 봤었죠. 오늘 패닉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경우 20분간 거래 정지가 발생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외국인의 매도 폭탄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지금 1998년 IMF 위기급의 불확실성이다라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할 경우 국내 주식 자금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또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박수현 신영증권 연구원은 달러 원 환율 변동폭을 감안할 경우 오늘 코스피 초가가 2,430선에 형성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2,500선을 회복한 채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됐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증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연 밤사이의 사태가 우리 증시 오늘장 그리고 12월 내년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다시 한번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단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단 앵커도 이제 오늘 시장의 이 변동성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킷 브레이커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게 8% 떨어져야지 발동이 된다 이런 건데 그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올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험한 적이 이제 1980년대 광주 사태 때 이제 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때. 광주 민주항쟁 때 그때 이제 계엄령이 나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뭐 다들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내수가요 바로 얼어붙습니다. 바로 얼어붙고 내수를 얼어붙는 거를 보자마자 외국 자본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예. 2014년도에 태국이 계엄령 내린 예를 보면은 태국은 전체 GDP 10%가 관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국도 불안한데 거기 왜 놀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관광업이 수축이 되면서 여기도 결국은 뭘로 귀결이 됐냐면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외국 자본들의 이탈이 굉장히 컸고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2013년도 그때 군부가 이제 계엄령을 내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집트 파운드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도 굉장히 큰 부분. 그다음에 장기간 계엄령 내린 것의 악영향에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 필리핀이 10년간 계엄령이 1972년부터 81년까지 했거든요. 예. 필리핀 때는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자원이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지금도 뭐 필리핀 가면은 뭐 8대 가문이니 6대 가문이니 뭐 어떤 가문들이 딱 지역을 나눠서 갔잖아요. 예. 그 부분이 형성되는 게 이 시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왕왕 듣는 터키의 1980년도 계엄령, 여기 뭐 이 터키의 이 계엄령과 쿠데타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지금 말씀.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뭐 같이 한 방향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관계가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그렇죠. 그다음에 물류망의 재편성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지금 수출이 그나마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악영향, 그다음에 우리 임종인 앵커가 계속 지적해 주시는 외국 전체 글로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 이거는 진짜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진짜 무슨 뭐 광고에서 나오듯이 지금 스피드입니다. 네, 스피드로 네, 네, 얼마만큼 이것을 담아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행정부의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합치가 보여줄 때 그나마 지금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체력이 비축이 되죠. 여기서 진짜로 우리 증시나 경제가 크게 내상을 입고 가면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진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기에 지난 뭐 10여 년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루에 우리 장이 펼쳐지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지금 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량입니다. 예. 결국 이제 오늘은 오전장과 오후장, 이를테면 1부와 2부의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처럼 그렇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해외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텐데 한국 시장이 오전장의 상황이 안 좋더라도 만약 오후장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한국이 원래 저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전장, 오후장 내내 부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진짜 한국 경제 뭐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도 앞서도 계속해서 좀 유동성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쨌든 큰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80년 그 당시, 그러니까 45년 전 상황과 이제 대자뷰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 어떤 유출, 특히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 자금 유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시그널이니까요. 예, 뭐 네. 주식시장이야 단기적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채권시장은 어차피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어떤 자금의 이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원화 가치 하락을 얼만큼 방어해내느냐. 그렇죠. 그게 환율과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뭐 구두 개인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실무를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또 이제 뭐 월말 쪽으로 가고 연말 쪽으로 가면은 우리 이제 달러에 대한 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이제 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뭐 보통 관세를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밀어내기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원화를 지금 뭐 막아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뭐 분명히 이제 한은에서 임시금통위원회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나오고 금감원장 뭐 등등 네 분이 모이셔갖고 우리 F4라는 네 분들이 맞아서 지금 재정 안정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의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물량도 보셔야 되지만 이제 환율인데 그렇죠. 환율은 뭐 1,400원 이상에서 지금 뭐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1,425원까지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르게는 약간의 안정세는 갖고 갔어요. 예, 12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네. 3시에 34분, 0시 34분에 1,440원의 고점을 찍고 네.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내려오고 하거든요. 25원 지금 내려갔고 예. 지금 이것이 이제 앞에 1,300대 후반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방어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부분들은 사실 여의도에서 얼마나만큼의 성과를 내느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전시에 가까운 비상 계엄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막았느냐가 사실은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예.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IR, PR 이런 대외적으로 어떤 뭐 그 일을 그 한 기업의 그렇죠. 일을 밖에 이제 네. 처리하는 이런 업무 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답을 내놓느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를 질근질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맞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보여주느냐. 그렇습니다. 이건데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좀 국가 차원에서 벌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수습하는 능력들을 좀 가는데 사실 지금 뭐 아까도 뭐 금융계 수장들이 예. 좀 만나고 있지만 사실 법원에서도 지금 긴급 감배하고 있어요. 예. 과연 이것들이 이제 맞게 다 할 수 있느냐. 특히 이렇다 그러면은 진짜로 어떠한 변곡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것이 예. 변곡점을 갖고 오는 부분들은 여의도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실 또 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이런 게 사실 몸에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해나가는데 진짜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뭔가 정치권에 국회에 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일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뭐 좀 더 강대강인 거죠. 결국 네. 뭐 탄핵 얘기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일단은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자기도 대통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대화, 그래서- 뭐 이런 타협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근데 법합니다. 이건 뭐 진짜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걸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계엄령이 나올 때까지 그 전에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영수회담을 했냐. 그러면 여와 야 간에 강대강으로 붙이는 거를 어딘가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굉장히 눈에 안 띄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서로 야 왜 탄핵하냐, 왜 삭감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전적 조치를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네.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네. 일이 벌어졌으니까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 2배, 3배로 좀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게 오래간만에 찾아온 우리 여의도의 변곡점이 예.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주변에서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딱 반발만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진짜로 저희 서민들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정치권이라는 게, 즉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이 존재 그렇습니다.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지금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이제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장 이슈됐던 게 올 들어서 금투세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상법 개정된 내용,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이 세금 관련된 내용들 이런 등등등 문제들인데 이런 어떤 일련의 국내 이슈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정쟁이었단 말이죠. 네. 그 정쟁을 의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대화보다는 자기들 주장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민들은 불안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시장 주시장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대안이 없다고 지금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해외 시장이라는 네. 대안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죠. 밖으로 자꾸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더 강한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뭔가 좀 서로 간에 네가 생각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원점에서 얘기해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좀 양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당이니 뭐 다수당이니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께서 양보의 말을 그런 행동과 예. 그런 방향성을 주셔야 되고요. 사실 계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진짜로 큰 일이거든요. 이게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래도 판단을 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이든 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이 길게 갈 부분이 주식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진짜로 딱 반보만 일찍 예. 움직이시고 좀 1m만 더 앞을 보시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지금 제일 필요한 때고 조금 더 사전에 네.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이런 강대강까지 우리가 꼭 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 아주 빅 퀘스천이 하나가 남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또 대한민국 정치, 또 대한민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건데요. 이제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는 이제 좀 마무리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펀더멘탈리하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우려들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사태가 이게 물론 6시간 만에 이제 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만한 문제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잣대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잣대는 얼마만큼 국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느냐 예. 부분들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끌고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걸맞는 부분들이 가고요. 이 부분은 야당이 일단은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삭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방대하게 무슨 뭐 검경의 활동비를 뭐 깎느냐 그 부분은 깎더라도 깎은 만큼은 국내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네. 하느냐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계엄령의 가장 큰 이 뭐 소위 말하는 길게 가는 아픔이 국내 소비 위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뭐 소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넣으면요. 이게 고쳐 방정식이 되면 못 풀립니다. 국내 소비에 우선적으로 두는 정책을 예. 여야 간에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들이 나오고 네.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행정부의 예. 수반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때 네. 진짜 조기에 우리가 예. 여기서 이런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10초만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 투자자분들한테 한 10초 정도만 짧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은 진짜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연말 그다음에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좋은 그런 정책 예, 발표는 1월 20일 날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까지는 조금 살얼음 걷듯이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고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정상 개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시장 관련된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